네, 안녕하세요. 금속탐지기 여행의 헬캣입니다. 오늘은 녹타의 입문용 탐지기 심플렉스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 심플렉스 뉴 제네레이션의 울트라 버전을 가지고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간 후에 고정 댓글에 각 시간대별로 설명드리는 항목들을 구분해 둘 텐데요. 댓글창을 여시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시간을 클릭 혹은 터치하시면 그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 특정 부분만 다시 보시고 싶다면 그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립 방법은 이 레전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 금속탐지기 여행 채널에 올라와 있는 레전드 조립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플렉스 시리즈는 입문용 장비인 만큼 구입하신 분들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금속탐지와 관련된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탐지기가 어떤 방식으로 금속을 검출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탐지기 앞에 부착된 코일을 통해 전자기장이 방출됩니다. 이때 땅속에 금속이 있다면 이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외부의 전자기장에 영향을 받은 금속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금속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탐지기는 다시 땅속에 금속이 발생시킨 자기장을 감지하고 그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몇몇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지금 알려드린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플렉스 뉴 제너레이션 울트라의 기능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졌습니다. 지금 집 안에 있고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있기 때문에 감도를 너무 올리면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도는 조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꺼진 상태에서 한번 가볍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켜진 상태에서는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가볍게 누르면 탭 설정으로 진입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버튼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심플렉스 울트라나 녹타의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부터 설명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은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감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 항목에서는 값의 변화나 이동 등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좌우 버튼, 좌우 화살표 버튼은 위에 있는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에서는 항목들의 이동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그라운드 밸런스 그리고 수락 거부 버튼인데요. 메인 화면 상태에서는 그라운드 밸런스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세부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은 수락 확인 거부 버튼을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은 핀포인트 그리고 돌아가기 버튼인데요. 이 메인 화면 모드에서는 그 핀포인트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고 세부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전 단계의 메뉴로 돌아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죠. 자, 아까 제가 그라운드 밸런스와 그 핀포인트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금속탐지기 원리 설명드리면서 금속탐지기가 발생시킨 자기장에 그 땅속에 있는 금속이 반응을 하면 그것을 이제 금속이 발생시킨 자기장을 감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는 자기장에 반응하는 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광물이나 혹은 다른 성분들이 있으면 그것이 또 금속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밸런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금속이 아닌 것들이 내는 잡음들을 이렇게 잘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라운드 밸런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관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땅속에 묻혀있는 그 타겟의 위치를 찾아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일을
탐지하고자 하는 그 타겟 근처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원이 점점 사라지면서 점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히 그 코일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그 탐지물 위에 위치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핀포인트 기능의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각 버튼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번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타겟 ID 스케일입니다. 심플렉스 울트라는 전기가 잘 통하는 수준에 따라 금속을 100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 ID 스케일은 그 구분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둔 것이고요. 막대가 있는 곳은 현재 탐지기가 무시하도록 설정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ID 스케일, 그리고 이걸 노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식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설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모드 표시, 6개의 모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활성화된 모드가 필드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필드 모드는 어느 정도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타겟을 위한 모드입니다. 근접한 타겟을 구분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깊이에서 약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좀 천천히 하면 아주 정확하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탐지하려고 하는 그 환경에 쓰레기가 별로 없다면 이 모드가 유효하고요. 만약 산에서 엽전등을 발견하려고 하신다면 이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 모드입니다. 두 번째 공원 모드인데, 이 공원 모드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쓰레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그래서 근접해서 붙어있는 타겟을 쉽게 좀 명확하게 그 위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대신에 깊이가 조금, 탐지 깊이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드는 이 4톤, 4라고 써있죠. 4톤 모드, 그리고 99톤 모드인데, 요건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드 모드와 이 공원 모드에서는 탐지물의 그 소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철이라면 낮은 소리가 나고, 그 철 이외에 다른 물건들이라고 하면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 4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소리만 나던 것을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화면 위에 타겟 아이 스케일 설명드리면서 그 금속의 전도도에 따라서 100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내가 원하는 탐지물, 그러니까 뭐 엽전이나 뭐 알루미늄 그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그 구간의 소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소리만 뭐 볼륨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높은 소리가 나게 한다던가 해서 원하는 탐지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드고요. 99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4개가 아니라 철 이하의 철 부분들은 그냥 낮은 소리가 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전도도 수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99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음은 해변 모드입니다. 이 해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철이 탐지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모드들은 철을 탐지할지 안 할지 그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해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철이 그냥 무조건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러니까 뭐 소금도 포함이 되겠죠. 이 소금기가 많이 섞여 있는 바닷가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타겟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조정된 모드입니다. 만약에 다른 모드를 켜신 다음에 이 해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탐지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자본과 부정확한 아이디에 좀 시달리실 수가 있는데, 해변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안정적인 탐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해변 모드를 꼭 설정해서 탐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메탈 모드인데요. 이 올메탈 모드는 모든 금속을 전부 다 탐지를 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들리시죠? 요거는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모드이고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타겟의 신호도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들판이나 공원 모드, 다른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일반적인 탐지는 가능하시고, 이 올메탈 모드는 좀 상당히 숙련자를 위한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앞에 5가지 모드, 사실 사토이나 99톤도 사실 사용하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모드들도 강력한 기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필드, 공원, 그리고 해변 모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성능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감도 표식입니다. 여기 왼쪽 끝에 있는 이 감도 표시, 아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감도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감도 표시하는 버튼이고요. 총 30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아까 핀포인트 버튼 눌렀을 때 관용이 나왔던 이 부분은 그 금속을 전도도에 따라서 100단계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 금속이 여기 어떤 단계에 지금 발견된 금속이 어떤 단계에 속하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제가 잠깐 알루미늄 그 캔 뚜껑을 한번, 여기 그 뚜껑 손잡이를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9라는 값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쇠 주철로 만든, 탄소광으로 만든 대못입니다. 지금 탐지가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은을, 구리를 한번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구리, 에어컨 파이프에서 잘라낸 구리입니다. 예, 구리는 73에서 5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도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지금 구리가 순은 다음에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광물 중에는 가장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래서 값이 79로 아주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깊이 게이지입니다. 이 깊이 게이지는 총 5단계인데요. 이게 한 칸에 몇 센치다가 아니라 비례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드에 따라서 탐지 깊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탐지 깊이에 비례해서 좀 깊다 얕다를 표시를 하는 거고, 한 칸에 몇 센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요거는 모드에 따라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얕을 때에는 한 칸만 표시가 되고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게이지가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 그 흙 속에 얼마나 그 자기장을 내뿜는 다른 방해하는 물질들만 섞여 있는지 그거를 표시하는 그런 게이지고, 요거는 조작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값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알려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익숙하신 배터리 표시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세부 설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세부 설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원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보고 있는 그 메뉴의 그 아이콘이 검은색 배경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은 총 5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X자가 나오면서 소리가 아예 안 나게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실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이 부분은 노트 식별에 관련된 메뉴입니다. 예, 이 노트 식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뒤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이 메뉴에서 하부 메뉴로 진입을 하시려면은 수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항목, 요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막대가 탐지기가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타깃들을 설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그 부분 밑에 이렇게 세모나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살표가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수락 거부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막대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대를 다시 한번 31을 지우고요. 아까 테스트했던 것 중에 그 캔 손잡이, 그 알루미늄 캔 손잡이가 39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에 막대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거는 39에 해당하는 이 값에 39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탐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아까는 정확하게 값이 이제 39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탐지기를 조작을 해보시면은 이 땅에 묻혀있는 탐지물의 뭐 위치나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9를 거부를 해놨지만 뭐 38이나 37, 아까 이제 구리과는 아이디가 좀 유동이 있는 걸 보셨죠? 그런 식으로 탐지가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딱 아이디 하나 값만 거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근처 언저리를 거부를 하시면 이게 발견되지 않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0이 나왔는데 40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40도 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시면 지금 감지가 안 되죠. 감지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신호가 불안정하게 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게 바로 노치 식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시다가 뭐 이런 캔 뚜껑이나 쓰레기 같은 게 자주 나오는 그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쓰레기들이 좀 있다 하시면은 그거를 요 노치 식별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쓰레기들은 파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치 식별은 그런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철을 탐지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건데,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15 정도까지 전부 막대기가 차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자꾸 돌아가네 메뉴가.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이 앞에 있는 막대가 사라진 거를 보실 수 있었죠. 이러면은 이제 철 종류도 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탐지기 제품이 그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실정에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에서 이렇게 탐지를 하시다 보면은 옛날 물건들이 철로 된 게 굉장히 많은데, 맨 처음에 이제 이 전원을 켤 때마다 철 무시하는 저 부분이 켜져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켜놓고 탐지를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옛날 물건이나 뭐 철마, 뭐 혹은 뭐 옛날 농기구,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을 노리고 탐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도 구경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철이 나갔다 그러면 거의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철을 무시하는 모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 된 물건을 파내고 싶으시다면 이 철 제거 모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철 제거 모드를 비활성화 시켜서 탐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 코인 그리고 유물 스케일인데요. 지금 요거는 내가 찾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코인 스케일, 그리고 겉 모양은 이 유물 스케일인데요. 코인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15가지를 철 소리를 내고 나머지를 비철류, 그러니까 높은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데, 유물 모드에서는 1에서부터 39가 철류의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그 이상부터 99까지가 높은 소리, 가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소리, 그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그 타겟들이 있을 때 그거의 아이디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잡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모드에서 마지막 요거는 그 타겟 아이디 깊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에 묻혀있는 타겟을 대상으로 이 타겟 아이디, 그러니까 어떤 금속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값은 현재 L, M, H, 로우, 미디움, 미들, 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하이일 경우에는 좀 더 깊은 곳에 묻혀있는 타겟까지 아이디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조금 그 파악하는 값이 조금 불안정해집니다. 얕아질수록 이 밑에 묻혀있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얕은 곳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아이디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미들인데요. 요거는 뭐 제 생각에는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서프레서 기능인데요. 이 그라운드 서프레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밸런스 같은 거 다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잡음이 나올 때 해주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높아지면 들어오는 잡음을 이제 억제, 내리 누르는 거라서 탐지 성능에 좀 영향을 끼치는데요. 요 이제 아이디 위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전도성이 높은 애들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지간하면은 안 건드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다른 모드에서는 0이 기본값이고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해변 모드에서는 그 뿜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 5로 활성화가 되고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전환 기능인데요. 아까 그 탐지기가 자기장을 검출을 해가지고 이제 뭘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기장을 방출하는 존재가 사실 땅속에는 광물만은 아니죠. 광물이나 금속만은 아니고 뭐 송전탑이 근처에 있다든가 무선 기지국 혹은 같이 탐지를 하러 나오신 다른 분의 탐지기에서 나오는 자기장도 얘가 그 반응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잡음을 내게 됩니다. 그때 이 잡음을 좀 내지 않게 하려면 이 주파수 변환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변환해 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주파수를 변환을 하면 탐지 성능이 조금 그 저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리커버리 스피드 항목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탐지물이 이제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요거를 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커버리 스피드가 높으면 이 신호를 검출하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가지고 탐지물의 그 탐지하는 깊이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탐지물 두 개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해도 요거를 따로따로 소리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커버리 스피드가 낮다 그러면 그 깊은 곳에 있는 타겟을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데모시랑 500원짜리가 있는데 이 데모세 신호가 삑 하고 울린 다음에 이 신호가 울리는 그 시간이 이제 좀 길다 보니까 이 500원이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리커버리 스피드가 느리면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톤 사운드 기능입니다. 여기도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소리가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톤 브레이크 구간을 결정을 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요 값이 요 타겟 아이디 스케일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철은 이제 들판 모드 그 코인 스케일에서
1에서 15까지는 낮은 소리가 나고 그 위에 다른 비철들에서는 높은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운드 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그 소리가 나는 구분되는 그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로 제가 해놨으니까 이제 17까지는 낮은 소리가 나고 그 위로는 높은 소리가 나겠죠. 뭐 요것도 내가 원하는 탐지물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나는 그 구간, 톤브레이크 구간만 구분해주는 값만 변경을 하는 거고 사실 탐지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각 구간의 음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판 모드에서는 아까 제가 들판 모드에서는 이제 철이랑 비철을 구분을 두 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구간으로 구분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철 구간에서는 29 정도의 낮은 소리가 나고 나머지 비철 구간에서는 60 정도의 높은 소리가 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탐지 성능에는 영향을 주는 값은 아니고요. 내가 요런 구간에 있는 거를 요 소리만 높이 듣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 톤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더 높은 소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필드 모드에서는 두 개 구분인데 제가 이제 4톤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 4톤 모드면 아까 제가 이제 음을 4개로 구간을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을 구분하는 그 톤 브레이크 구간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간별로 소리의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기값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임기값 여기 방금 선택 안 되고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갔죠. 이 임기값은 올메탈 모드에서만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메탈 모드가 활성화가 됐고요. 이제 임기값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임기값이라는 것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정 이하의 신호는 듣지 않겠다 라는 거를 결정을 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잡음이 계속 나고 있고 이 올메탈 모드에서는 굉장히 작은 신호까지 이제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신호들을 내가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들을 것이냐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올메탈 모드를 숙련자용 모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작은 타깃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타금 덩어리나 비금속 덩어리 같은 거 소리를 체크하시려면은 올메탈 모드가 적합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 조금 더 알기 쉽게 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잡음이 나니까 다른 모드로 돌리고요. 자, 마지막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요거는 블루투스 온오프 기능인데 이제 블루투스를 ON으로 하면 검은색 상자 ON으로 하면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끄면 블루투스에서 켜도 연결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건 진동 기능인데요. 켜고 끄는 것만 가능하고 이 탐지물의 위치나 그리고 그 신호 강도에 따라서 진동의 세기가 변합니다. 진동 소리가 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소리내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혹은 이 탐지기 시플렉스 울트라가 수중 탐사 방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탐지를 할 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진동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동을 온오프를 해주시면은 상황에 맞게 진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진동을 계속 켜놓게 되면은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 LCD 모니터와 이 키패드의 뒤에 백라이트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꽉 찬 까만색은 항상 라이트가 들어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마이너스를 내리면은 밝기가 점점 줄어들고 X로 나왔다가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 점선으로 된 상자가 차 있는데, 요거는 탐지물을 발견을 하거나 혹은 제가 이 키 버튼들을 조작을 했을 때에만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꺼질 겁니다. 예, 꺼졌죠. 그리고 제가 지금 메뉴 버튼 누를 건데 메뉴 버튼 누를 때만 켜지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LED 플래시 라이트, 뒤쪽에 지금 라이트가 달려 있거든요.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장 초기화 버튼입니다. 공장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모든 값이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이 보시면 이제 감도도 아까 제가 10몇으로 설정해놨는데 25로 돌아왔죠. 모든 값이 그냥 기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설정을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모드별로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시면 그냥 한번 시원하게 공장 초기화 하시고 다시 값을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가 되니까 잡음이 나네요. 그래서 기능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거나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그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그냥 매뉴얼만 보셨을 때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한번 훑어보시고 매뉴얼 한번 보시면은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설명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녹타의 최신 입문형 금속 탐지기 심플렉스 뉴 제너레이션 울트라 버전의 기능 설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속 탐지기 여행의 헬캣이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기능 설명과 함께,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 설명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속 탐지기 여행의 이 초심자분들이 실제로 금속 탐지기를 나가셔서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영상도 이제 한번 올려볼 생각이니까요. 그것도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 탐지기 여행의 헬캣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